네, 여의도 상황 또 정부 여당 상황 보면 좀 답답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정치도 길이라고 하고요.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도 길에 비유한데 아주 멋지게 긴 길을 걷고 오신 분입니다. 과연 이 난맥상을 뚫을 길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엘카미노 갔다 오셨다고 저는 그 기사 보고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되게 좋으셨다고요? 오히려 몸도 좋아지셨다고. 네. 그 몸도 좋아지고요. 또 마음이 많이 평화로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갈 때는 좀 이것저것 마음이 혼란했는데 네네. 한 2달간 그러니까 한 달 좀 넘게 걷고 네. 나머지는 배낭을 메고 이제 열차를 타고 서유럽 지역을 다녔는데요. 근데 그 동안에 그 모든 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아, 네. 내가 뭐 대한민국에서 유력 정치인이야, 뭐 정부 여당에 있는 사람의 이런 의식 없이 그냥 똑같이 다른 순례자들처럼 걸어가신 거죠. 그렇죠. 뭐 거기에 그런 뭐 보좌관이나 비서진들이. 혼자 갔을 뿐만 아니라 열차 탈 때도 2등칸 타고 다녔는데요. 아, 네. 그것도 뭐 자리가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아 갈 때도 있는데 아, 네. 또 뭐 저 혼자 다니는데 누가 알아주나요? 네. 거의 방랑자 김재원 이런 짤이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스스로를 정리하게 만드는 훌륭한 길이다 이렇게 좀 멋지게 좀 순례자의 길을 다녀오셨는데 지금 여당과 정부의 길을 정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나온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대통령의 일정과 장소 시간이 굉장히 보안 정보인데 이게 또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김건희 여사 공격받고 있는데 이게 좀 일파만파 커져요. 이거 정말 제가 그 제 스마트폰에 자료도 남아 있는데요. 네네. 그 대구 서문시장 방문 그 소식이잖아요. 12시. 네. 근데 제가 그 유럽에 있을 때 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방문한다고 아, 미리 떴나요? 예, 저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네. 제가 속해 있는 뭐 단톡방 같은 게 많잖아요. 네네. 그게 올라서 뭐 저 박수 쳐주자 이런 네. 저 이미 문자가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정이 수해 때문에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네. 수해 전에. 네네. 그리고 나서 이 지금 그 김건희 여사 그 팬클럽 단톡방에 그 올랐다는 그 문자는 저는 그 전에 또 받았어요. 아, 26일 12시 서문시장. 예. 주차장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팬클럽에 올랐다는 아마 올린 사람도 아마 딴 데서 받았을 거예요. 네네. 이 광범하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이미 돌아다니는 정보였다. 예, 그리고 저도 갖고 있어요. 예. 그 시간을 아마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더 빨리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건희사랑 팬클럽에 올랐다고 해서 그게 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고 이 유출 경위가 중요한 거지. 네. 뭐 건희사랑 맞습니다. 팬클럽에 말이 잘 안 나오네. 예. 건희사랑 팬클럽에 올랐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하필 거기에도 올라오는 바람에 더 뉴스가 아니 됐습니다만. 딴 분들이 거기에 오르지 않으면 보지를 네. 못했겠죠. 거기 오르니까 사실- 이제 언론에서 보고 있다가 뉴스를 만들었겠죠. 그렇죠. 대구 시당에서도 아름아름 얘기는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유출된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경우에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예. 서문시장이 굉장히 어차피 재래시장이잖아요. 전통시장인데 상가가 다닥다닥 붙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우 자체가 쉽지 않는 곳인데 또 네. 열려 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언제 오신다. 그래서 우리 나가서 환영해 주자. 이걸 이제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뭐 그런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 건희사랑 팬클럽은 그냥 이번에 뭐 네.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 네. 다만 유출 경위는 조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보안 사항이 어떻게 유출됐느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관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사례도 들어서 한번 이제 주진우 기자랑도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는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높고 이를테면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에게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공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팬클럽도 없애고 제2부속실 설치해서 그냥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관리해라. 계속 요구가 나와요. 의원님 판단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계속 미루면
미룬다고 뭐 공약을 지킨다 이렇게 국민들이 박수치는 것이 아니고 논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으로 보좌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팬클럽을 해체하라 뭐 이런 것은 네. 사실 해체한다고 뭐 없어지나요? 뭐 또 다른 팬클럽이 하나 말할 만들기로 사안이 하는데 아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다만 이제 팬클럽을 대표하는 분이 뭐 그 거창한 뉴스의 중심이 되니까 그게 문제죠. 과거에도 보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도 박사모뿐만 아니라 뭐 팬클럽이 한 10개씩 활동하면서 네. 서로 간에 좀 문제도 일으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팬클럽을 뭐 해체하라고 한다고 해체되지도 않고 좀 그런 면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불법 행위를 하면 가차없이 처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단해야 된다. 뭐 홍준표 시장도 팬클럽을 해산하라라고 했는데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답변이 들렸던 것 해산을 같아요. 그 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을 강제로 해산할 길이 있나요? 그렇죠. 뭐 무슨 반 국가적인 범죄 집단이 아니고서야 뭐. 아니 그러니까 뭐 못한다. 무슨 수로 해체를 시킵니까? 그 알겠습니다. 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왜 그냥 두느냐 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주장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지지, 친분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도 맡고 있고요. 좀 상황이 드라마처럼 복잡하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오해도 받고 이제 그 팬클럽 해체하라는 소리가 네네. 나오는데 만약에 정말 건희 사랑 김건희 여사를 사랑한다면 좀 자제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네. 있죠. 이게 뭐 왜 오해받을 짓을 본인이 하셔가지고 네. 이런 욕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사랑하시지. 강신업 변호사 그냥 좀 사랑하시지 왜 이렇게 오해할 본인 좀 뭐랄까요 이 본인을 좀 노출하고 홍보하는 수단처럼 또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팬클럽이 좀 그래요. 그렇죠. 네. 예. 저희랑 인터뷰하면서도 좀 은근 즐기시는 것 같아서 아니, 약간 당연히 오히려. 뭐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네. 결국은 건희 사랑이 아니죠. 네. 피해를 입히잖아요 지금. 네. 건희 사랑이 아니다. 건희 사랑이 아니다. 기사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뭐 뒤에 이제 이준석 대표 관련된 얘기도 더 있습니다만 이 김건희 여사까지 좀 저격하는 모양새예요. 뭐 건진법사 얘기도 하고 관저 수의 계약 얘기도 하고 본인의 그 자필 탄원서 얘기하면서 또 계속 이슈가 눈덩이 스노우볼링 되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저 지금 그 우리가 국제정치학을 배워보면요. 대학 네네. 다닐 때 국제정치학 그 배울 때 나온 유명한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그 미친 사람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좀 어감이 좀 좋진 않은데 영어로 매드맨 띠어리라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저 그 협상이나 국가 간 협상이나 개인 간의 협상에서도 비이성적으로 네. 저 반응을 하고 네. 내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너들 조심해라. 아니면 네. 자폭하는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가 굉장히 당황하게 되거든요. 네. 이성적이지 못하니까. 네네. 그리고 불치고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우리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자신이 관련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신을 비판하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요. 네. 그래서 나 건드지 마라 이런 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엮이기 싫거든요. 예. 이게 뭐 그렇게 저 이준석 대표와 엮여서 이준석 대표로부터 강하게 공격을 당하면 그 별로 이래 좋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부 돌아서서 구경만 하는 이런 네. 꼴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또 그걸 보고 내 말이 맞다. 네. 내가 이긴다. 내가 옳다. 그리고 저 사람들 나 겁낸다. 이런 걸로 또 착각을 하고 더 공격을 예. 하고 지금 그런 면이 되었어요. 온 세상을 향해서 뭐 총기 난사를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이죠. 말들이 많이 나와요. 정작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 그 적어도 집권 세력의 일원이었고 네. 또 하나는 여당의 이 대표잖아요. 네. 그런 분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나오면 결국에 그
지금 집권 세력인 여당 또 대통령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뭐 한 2달간 저 유럽에 머물다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는가. 네. 정말 참 보기 딱할 정도로 네. 그 나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물론 여러 명 있겠지만 뭐 네. 지금 등장인물들이 네네. 많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아주 크게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지만 해결할 아마 상황도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네. 뭐 수사를 받고 있고 또 당의 윤리위원회 저 징계는 이미 그 본인이 재심 청구도 안 해서 확정이 되어서 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자꾸 자신의 저 어떤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네.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알겠습니다. 주죠. 물론 또 이준석 대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네네. 거예요. 나는 나라를 바로잡는다 이런 또 사명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의 혁신을 공격받고 있다 이렇게 대응하고 근데 있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와 네.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사와 거기다가 관련된. 거기다가 이제 마치 뭐 박근혜 정권 끌어들이고 뭐 관저 입찰 문제 뭐 이런 것을 언제 자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네. 참 나타난 그런 수면 위로 나타난 사안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좀 네. 이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홍준표 시장도 독가시 선인장이 됐다 이렇게 또 비판했었습니다. 국회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정부 출범 100일인데 여당도 비대위 체제고 정부도 사실 좀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이 정부와 의회 관계에서도 야당과 충돌이 많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인데요. 김도 법사위원장은 뭐 이미 미리 합의 안 된 질문 하지 마. 뭐 이렇게 해서 또 질문을 막았다라는 논란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런 상황들 바라보면 이거 문제가 뭐다 이렇게 진단하실 수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잘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 질문 답변 과정에 조금 격앙된 것 같은데 전에 안 보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속기록에 다 기재를 하고 역사적으로 남기는 그런 저 질문이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그 대변자로서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한 장관이 보면 기가 막힌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고 또는 좀 또 민주당 의원들이 좀 수준 이하의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역공을 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국민의 대표에게 하는 답변은 조금 더 순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상황이 약간 독특한 게 과거 조국 장관처럼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그 팬덤이 생겨서 팬덤도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의 자녀에 대한 공격도 또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격앙되거나 또 상대가 좀 약간 자신이 보기에는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니까 역공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나 그렇게 너무 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네. 또 조금 네. 가슴 아프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순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뭐 국회의원들의 회의, 공식 회의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여러분들도 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이니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였고요. 지금 시간이 저희가 의원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두런두런 얘기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아주 알차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뭐 국정조사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시도는 사실 뭐 단독으로는 굉장히 무리수가 많고 합의도 필요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냐라고도 하지만 또 목소리가 적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사용 문제. 네, 수사 중이죠. 그렇게 해서 사실 주범은 당연히 뭐 천하가 다 알듯이 김혜경 씨거나 네. 또는 뭐 그 이익은 또 이재명 의원이 받았을 가능성이 큰 그런 사안인데 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니 수사에서는. 그러니까 그 네. 이재명 의원은 뭐 직접 저 연관이 안 됐다고 네네. 주장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증거도 뭐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나 김혜경 씨와 배모 사무관과의 관계는 뭐 틀림없는 네네. 관계인데도 오랜 불구하고 배 사무관이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이고
김혜경 씨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런 판국이 되어 있거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고 뭐 재판 과정이 밝혀지겠지만 네. 이런 상황에 몰리니까 아무리 국회의원이 그렇더라도 그거 물타기 하려고 지금까지 네. 가만히 있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하는 거는 저는 뭐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뭐 네. 성사되지도 않겠지만 그건 둘째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끌어들여서 김혜경 씨 조금 네. 그 수사를 국민적 관심에서 좀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한동훈 장관도 뭐 혼내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네. 그 김혜경 씨는 지금 기소 의견 검찰 송치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범을 불구속하고 네. 그 밑에 하수인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네. 그래도 그렇지. 뭔가- 아니면 뭐 둘 다 구속영장을 신청하든지. 네. 지금 또 전당대회가 있고 민주당 상황도 그러니까요. 복잡한데요. 이게 어차피 예.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네. 경찰이 대선 때 뭉개고 있다가 눈치 보고 뭉개고 있다 이제 와서 급히 하다가 보니까 전당대회 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죠.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대표로 거의 확실시되는 듯합니다. 야당복 탓하지 마라. 그러다가 정권 잃는다라고 또 일갈을 그렇죠. 하셨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아마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네. 엄청 세게 나올 것이고 저분이 네. 또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을 호도하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또 아주 힘들게 만들 겁니다. 국민의힘과 여권에서는 이나땡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로 나오면 땡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반사이익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냐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우리 당은 그 작년에만 하더라도 작년 네. 이맘때만 하더라도요. 대선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가 변변치 그렇죠. 않아서 당내에 있는 대선 후보 지지율 다 합쳐도 5%도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플랫폼 정당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어느 누구든지 오면 저 거기서 출발점에서 대권 후보로, 네. 손님 태워서 네. 전부 출발시켜 드리겠다고 네. 그렇게 해서 당시 검찰총장으로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뭐 사정해서 영입해서 저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정권 교체에 임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어쨌든 그때보다 그때 당시 우리 당보다 사정이 훨씬 좋아요. 네. 자꾸 뭐 이나 땡인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여당에 대한 또 경고 메시지였고 결국 지금 복잡한 여당 정부 또 이준석 전 대표를 통한 상황들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의원님 다른 인터뷰에서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은 대의다. 대의 민주주의의 대의가 아니라 정말 큰 뜻의 대의다 얘기하셨는데 그 대의 뭡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자기 운명을 스스로 이제 개척한다는 의미로 아마 네. 계속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처분이 안 받아들여지면 또 본안소송 해서라도 끝까지 네네. 해서 그리고 그렇게 뭐 밝혔죠. 징계를 당하든 또는 뭐 사법 처리가 되든 모든 것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일으켰다. 네. 그리고 나는 희생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지금 저러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통령을 절대자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절대자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절대자가 나서서 이거 다 해결해 달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이준석 대표가 만드는 이 혼란을 그렇게 그 혼란 상황을 스스로 좀 약화시킬 수는 없다면 당이 크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해결해 가는 수밖에 네. 없어요. 이준석 대표의 말이나 주장을 일견 좀 수용해서 약간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게 워낙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러나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저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네.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전당대회 일정이라든가 모든 것도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하루하루를 넘기는 네. 대증법으로 가거나 또는 발언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그런 방식. 거꾸로 또 전부 다 엮이기 싫어서 네.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상황도 안 된다고 보죠. 그래서 한 달 굉장히 긴 길을 걷고 오셨는데 좀 국민의힘의 길에 좀 제일 앞에 서실 전당대회 나가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전당대회가 지금 아직 아직 일정은 이제 그래서 미정입니다만. 제가 지금 돌아서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네. 아직도 밤낮이 바뀌어서요. 네. 시차 적응이 유독 어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뉴스가 워낙 많이 터지고요. 복잡한데 그래도 오늘 참 생각할
많은 얘기들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